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그리고 성장주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장PD입니다. 자, 오늘은 텔라닥의 21년 EQ 실적을 한번 해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주요 투자 포인트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일전에 그 텔라닥이 굉장히 하락폭이 좀 컸었을 때, 마이너스 한 10% 정도 하락폭이 컸을 때, CEO의 컨퍼런스 콜을 하고, 그 다음 밸런스 쉿 위주로 한번 간단하게 짚어드렸는데, 그거에 이어서 주요 투자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텔라닥을 제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실적을 아주 가볍게 한번 훑어봅시다.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보시면 이 자료보다는 미래에셋 대우에서 감사하게도 바로 이렇게 어떤 어닝을 해석을 좀 해주신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에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지금 21년 EQ의 실적이 503밀리언 달러를 했죠. 한국 돈으로 따지면 5,030억 정도, 1,000원으로 따졌을 때 이게 성장률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YOY로 봤을 때는 108.7% 성장이니까 2배보다도 더 성장을 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QOQ로 봐서도 10.9% 성장을 한 거니까 사실 실적으로 봤을 때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년 EQ는 미국의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 시기입니다. 그때 매출액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으니까 일각에서 얘기를 했던 이 텔라닥이 굉장히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가 21년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팬데믹이 이제 끝나게 되면 아무래도 매출과 수요는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21년 1Q에 453밀리언 달러를 한 다음에 이번에 더 성장을 한 거예요. QOQ. 그리고 매출이 줄어들지도 않고 오히려 계속 느는 거예요. 이러면 매출이 계속 늘어나면 그동안 얘기를 했었던 팬데믹이 끝난 뒤에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에 대한 강력한 반박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 지금 매출 총이익도 늘어났고요. 지금 보시면 계속 그로스 마진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흠잡을 게 크게 없어요. 그리고 에비타 마진도 크게 이슈 없고, 여기 보시면 가이던스도 줬어요. 여기 가이던스 레인지가 2,000밀리언 달러에서 2,025밀리언 달러로 되니까 한국 돈으로 한 2조에서 2조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준인데, 이걸 from 여기서 이쪽으로 바꾼 거니까 오히려 상향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그렇게 떨어뜨린 다른 이유가 있긴 있는데, 저는 솔직히 공감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최근에 빅테크 회사들도 똑같지만 최근에 이제 계속 많이 올랐더라도 실적이 나오면 우리의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떨어뜨리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월스트리트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을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자, 그래서 실적 가볍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 제가 조금 강조를 하고 싶은 건 주요 투자 포인트 회사에서 하이라이트로 다르게 얘기한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실적이 가장 중요하죠. 회사에서 레베뉴와 어닝이 가장 중요한데, 그 회사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나아가야 될 방향성, 그 다음에 어떤 계약을 맺었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텔라닥은 4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 4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 HCS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헬스케어 서비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인데, 미국에서 5번째로 큰 건강보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랑 계약을 마쳤고요. 이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는데,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체결을 했냐면 만성치료 솔루션 제품군을 제공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것 중에서 요거 하나만 딱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만성질환, 질환. 여러분들, 제가 이제 텔라닥 설명드리면서 몇 번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텔라닥이 가장 중요한 매출원이 만성질환이고 플러스 정신질환, 2가지입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한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아마존과 텔라닥은 가야 될 길이 좀 멉니다. 가야 될 길이 좀 다릅니다. 아마존이 있고 텔라닥이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원래 어떤 그 이커머스를 하기 위해서 이커머스 세계에 어떤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그 헬스케어를 하는 거고요. 텔라닥은 여기에만 목숨을 건 회사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 회사의 가장 큰 차이는, 텔라닥은 예를 들면 이 회사가 원격 진료를 했을 때 수익성이 안 나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마존은 다릅니다. 아마존은 여기에서 원격 진료에서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우리 세계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이커머스에서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스탠스를 취하기 때문에 두 회사가 가려는 방향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텔라닥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과 정신질환이 왜 제일 중요하냐면, 이 두 개가 가장 크게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익성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원격 진료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라닥이 지금 보시면 하이라이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다? 만성질환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튼 요 회사랑, 요 건강보험 회사랑 계약을 맺었고요. 이 HCSC는 여기 보시면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어소시에이션에 속해 있는 회사인데, 요 블루크로스 블루쉴드가 어떤 데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미국의 35개 건강보험회사 연맹입니다. 연맹이고요. 2022년에 아마도 텔라닥이 이쪽하고 계약을 맺어서 만성질환 솔루션 제공 계약을 체결을 할 것 같습니다. 순차적으로. 지금 그 첫 번째 발이 HCSC고요. 아마 다른 회사들하고도 계속해서 계약을 맺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때 리포트에 나왔던 자료였고요. 자, 두 번째는 병원 마켓에서 계약을 포함한 여러 개의 새로운 만성치료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자, 이것도 똑같죠. 지금 계속해서 회사가 하이라이트에서 강조하는 게 뭐다? 그렇죠. 만성치료 파트너십. 이게 가장 크게 돈이 되고, 원격 진료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치료 범위가 만성질환. 이 만성질환이 주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당뇨병, 그 다음에 고혈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체크를 해야 될 병들이 만성질환입니다.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병원에 굳이 오지 않더라도 주치의하고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혈압 수치를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하면 계속 주기적으로 원격으로 이제 관리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여기는 보시면 병원하고도 이제 계약을 몇 개를 맺었나 봅니다. 계약을 포함한 여러 개의 파트너십을 체결한 거니까 이것도 좋은 거죠. 지금 보시면 건강보험 회사랑도 계약을 맺었고요. 병원하고도 이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큰 장점인 거죠. 세 번째는 텔라닥과 리봉고 기능을 통합하는 My Strength Complete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My Strength Complete, 이게 어려워 보이는데 절대 어렵지 않고요. 그냥 두 개의 그 플랫폼을 통합을 한 거죠. 근데 플랫폼 통합을 해서 이름을 내 힘이 Complete, 완성되었다, 이런 그 플랫폼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이름보다는 그냥 플랫폼 이름이 My Strength Complete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리봉고하고 백오피스 통합을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보시면 뒤에 웹 서버도 있을 거고, DB 서버도 있을 거고, 와스 서버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통합을 아무래도 하게 되면 비용 절감이 되겠죠. 왜냐하면 물리적인 것도 통합이 될 거고, 운영 인력도 통합이 되니까 당연히 비용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장점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영업이익 적자를 더 줄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현재 기업은 텔라닥밖에 없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1차 진료 프로그램이 뭐가 있었죠? 프라이머리 360이 있었죠. 그러면 1차 진료로 먼저 이런 병들을,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만성질환들을 굉장히 빨리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원격 진료 솔루션을 현재 텔라닥이 가지고 있는 걸 활용을 하고, 리봉고의 만성질환 관리 플랫폼,
예, 여기서 또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시작부터 A to G 예, 쫙 이렇게 시니스하게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걸 현재 가지고 있는 기업은 텔라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 이게 텔라닥의 강점이고요. 1위 업체는 1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예, 텔라닥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랑 통합해서 뭔가를 하는데, 솔직히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요 글만 봐서는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애플은 애플 액세서리를 통해서 뭔가 원격 진료로 나가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마존은 아예 직접적으로 대놓고 나가는 거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없어요. 마땅히 없다 보니까. 그래서 텔라닥하고 뭔가를 같이 예, 파트너십을 맺어서 하려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요거는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회사가 강조한 4개 포인트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는 2가지의 투자 포인트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미래에셋 대우에서도 리포트 나온 내용도 조금 결합을 해가지고 그거 2개를 좀 섞어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팬데믹을 통해서 텔라닥이 외형을 성장시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텔라닥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끝났죠. 포스트 코로나에서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은지 이제 미래에셋 대우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외형 확대에서 이제는 꾸준한 진료 수요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진 상승을 시켜야 된다. 요 2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왜냐하면 꾸준한 진료 수요 확보, 이게 뭐였죠? 예, 맞습니다. 만성질환이죠. 만성질환. 예, 만성질환. 그리고 마진 상승도 뭐죠? 이 만성질환 환자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합병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합병증은 그 개인에겐 굉장히 힘든 게 맞아요, 사실. 그런데 이 지금 원격 진료를 제공하는 텔라닥 입장에서는 이 합병증이 어떤 거죠? 네, 크로스 판매가 사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확보한 이 고객을 통해서, 참 아프신 분들한테 고객이라고 제가 참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은 맞으니까, 그럼 그분들이 고혈압 있고 당뇨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병 있고, 그러니까 아프시다 보면 또 우울증이 올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크로스 판매를 통해서 한 번 확보한 분들이 마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거에 대한 증거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구독료 매출도 증가를 하고 월 구독료 매출, 이용률 다 증가를 하는데, 자, 자세히 어떻게 증가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대우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 일일이 정리하려면 되게 힘든데, 이렇게 애널리스트 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저는 너무 좋으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또 제가 미래에셋 대우를 요걸 통해서 트레이딩을 또 한두 번 또 해드려야죠. 이런 게 또 상도이죠, 사람의. 그렇죠. 키움이 요게 조금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자, 지금 보시면 여기 subscription access fee가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434 밀리언 달러. 예, 그런데 전 분기보다도 더 증가를 했죠. 지금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구독 매출이 점점 계속 증가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면 수요가 없어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수요가, 매출은 더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월 구독료도 전분기 2.3에서 2.6으로 증가를 했고, 이용률도 지금 보시면 여기 구독 고객이 있는데, 구독료가 있는 고객도 있고 없는 고객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계속 사용을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사용률도 보시면 실제로 보면 올라갔습니다. 19.6에서 21.5로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하나 깔 게 없습니다. 지금 마땅히 깔 게 없는데 우리들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기대치에 못 미쳤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팀장님한테 아무리 좋은 실적을 가져가서 딱 하더라도 장책임 이거 솔직히 내 기대는 못 미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아니, 그러면 이제 동료들하고 술 한잔 먹는 거죠. 아니, 그럼 매출을 얼마 해와야 돼, 도대체? 아니, 얘기를 하던가. 그런 거죠, 진짜. 예,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스트릿은
바로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해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됐는데 바로 그날 다 이거 올려버렸습니다. 다시 이제 제자리로 복귀를 시켜 놓은 거죠. 그게 시장에서 바라보는 뷰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좀 들여다보니까 실제로 나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거가 더 늘었으면 늘었지 나쁜 게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구독료 매출, 구독료 이용률 다 이제 크게 상승을 했고요. 자, 이게 코로나 이후에 꾸준한 원격 진료의 수요 발생 가능성에 대한 팩트입니다. 근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만약에 마진이 계속 상승을 하고 이렇게 수요가 계속 만성질환 이런 분들이 확보가 된다라면 조만간 내년 정도에는 성장주 기업이 주가가 여러분 언제 가장 확실하게 뛰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흑자 전환을 할 때 가장 크게 뜹니다. 가장 크게 뛰는데 진짜 영업이익이 만약에 흑자가 되면 그때는 그렇죠. 텔라닥도 원격 진료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가지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 지금 보시면 정신질환과 만성질환에서 대부분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 비중이 증가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컨콜 때 CEO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만성치료 회원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때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게 만성질환 그리고 2개 이상의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고 마이 스트렝스 컴플릿을 이제 출시를 했으니까 더더욱 좋아진다.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360으로 1차 진료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식의 계속 긍정적인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여기서도 보시면 리본고 회원이 이거는 이제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두 가지 포인트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자산 쪽에 제가 이제 밸런스 시트하고 이제 좀 봤는데 그때도 한번 가볍게 설명을 드렸지만 크게 이슈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783 밀리언 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7,830억 정도 되죠. 그게 이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1Q 때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30 밀리언 달러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분기에 마이너스 한 100 밀리언 달러를 한다라고 치면 7분기에서 8분기 정도를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0밀리언 달러가 아니고 마이너스 이제 50밀리언 달러, 마이너스 30밀리언 달러, 마이너스 20 이렇게 가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여기 보시면 1Q 때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6months로 보시면 마이너스 333이잖아요. 마이너스 333인데 그러면 대략적으로 1Q 때 마이너스 200밀리언 달러를 했고 1Q 때 2Q 때 얼마 정도를 한 거죠? 마이너스 133 밀리언 달러를 한 거니까 적자 폭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적자 폭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여기 보시면 여기 광고를 한 거죠. 마케팅 비용으로 103 밀리언 달러가 나갔고 세일즈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보더라도 세일즈 비용이 거의 한 3배 정도 나갔고 그 다음에 연구 개발비도 4배 가까이 나갔죠. 그리고 광고한 것도 한 2배 가까이 나갔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엄한 데 쓴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나가면 이런 쪽으로만 너무 많이 나갔다. 운영 비용으로만 너무 많이 나갔다. 이러면 곤란한데 전체적으로 테크 쪽으로 4배를 증가시켰고 세일즈는 거의 한 3배 이렇게 한 거니까 아무래도 고객을 이제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돈을 쓴 거니까 나빠 보이지 않고요. 이런 비용들은 사실은 회사가 마음을 먹으면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CEO는 그것보다는 지금 빨리 만성질환 환자를 다른 사업자들이 치고 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많은 지출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거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투자 포인트 위주로 세일스나 레베뉴나 아니면 어닝은 다른 매체에서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투자 포인트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고 저는 텔라닥의 펀더멘탈은 여전하고 지금 회사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투자에 건승을 기원하고 또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